네, 이번 주 월화수목 오늘 4거래일까지 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어제 낙폭이 좀 상당히 컸었는데요. 오늘 만기일과 금통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과 이슈들을 먼저 체크해 보기로 하죠. 로이터 통신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제목은 보시는 대로 어제 우리 증시 급락분을 오늘이라도 되돌려 놓거나 아니면 낙폭 과대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기대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이 나와 있죠. 글로벌 경제 우려라는 테마는 사실 지난 8월 시장이 ECB와 연준의 양적 완화를 강하게 압박하던 때에 크게 유행을 하다가 결국 ECB의 OMT, 연준의 QE3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게 다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또다시 불거져 나온 거죠. 이에 따라 주식과 상품 시장 동반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로 갔다. 다음 제목에 붙어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이 당시에는 이 양적 완화, 즉 돈을 받아내기 위한 시장이 뭔가 일부러 좀 과장된 우려감을 조성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엔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좀 더 심각해진 것이죠. 일단 이번 글로벌 경제 우려 시즌2의 개막을 선언한 주체는 바로 세계은행의 중국 및 동아시아 경제 전망 우려, 그리고 어제 IMF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그리고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먼저 자진 납세에 나선 페덱스, HP, 그리고 어제 알코아의 실적 전망 부진 등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미 증시에서도 에너지 업종과 알코아 실적이 위축된 원자재 업종, 제조업종 등 경기 민감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S&P 500 10개 구성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업종만 상승을 했다고 나왔는데 오늘같이 이런 날 금융업종이 왜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미 증시 마감 후에 S&P 스탠다드앤푸어스 국제신평사에서 스페인 신용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2단계 내린 거죠. 뉴트럴이 하나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신용등급은 정크 등급 바로 위에 위치를 해 있다는 이런 소식에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이 급락한 것도 그동안 유로달러 환율과 코스피의 동조와 경향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증시에 그렇게 호의적인 재료는 아니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전문가 현지 시황을 두 편만 들어보시죠. 로버트 W 베어드 증권사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은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만큼 이번 어닝 시즌에서 결과를 막상 확인했을 때 기업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이 실적 부진이라는 이슈가 갖는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향후가 되겠는데 4분기 그리고 2013년 실적 전망이 이번에 함께 공개되는데 이런 실적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결과가 예상치를 상회 하회 이거보다는 앞으로 이 전망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만 비껴갔긴 했지만은 그 뒤로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것만 봐도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죠. 다음 시황 하나 더 보시죠. 해리스 프라이빗 뱅크 측의 의견인데요. 알코아가 종종 글로벌 경기의 나침반으로 간주되는데 실적은 예상에 부합을 했지만 알루미늄 재고량이 급증한 것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하면서 이번 조정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불러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 이유는 이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객관적으로는 약한 분위기지만은 눈높이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간 눈높이만큼 또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도 않더라.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 증시 전체 경기 민감주 모두가 하락했지만 금융업종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월가 제1금융사 골드만삭스와 볼커 이렇게 한 제목에 등장을 하기에는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둘이 서로 뭐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잘 아시죠? 먼저 이 볼커 룰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은 전 연준 의장인데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연준 의장 그만두고 오바마 정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된 후부터는 이 월가의 뭐 학생 주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을 자처하면서 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는 미국 내 대형 IB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격의 파생 상품이나 헤지펀드 투자 등의 거래를 규제하는 이런 볼커 룰을 만들어 놨고요. 이 볼커 룰을 토대로 프랭 닷 법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본인이 뭐 연준의장 출신이니까 얼마나 이런 관행이나 실무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대선 후보 TV토론 첫 회에서 롬니 후보가 이 프랭닷 법안을 전면 교체도 가능하다. 나를 뽑아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일 미 은행주가 급등을 했고 월가 전체가 환호를 했을 정도로 이들의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컸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설왕 설레로만 전해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가 전문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이 볼커룰의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제목의 앞에서 보셨고요. 뭐 글로벌 1위 금융사 위상에다가 마리오 드라기 이스비 총재, 전 세계은행 총재 등등 뭐 각국 중앙은행과 미 연준 임원들 여러 명을 배출한 골드만삭스의 이 로비력은 또 무시 못할 수준이죠. 그 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밝혀낸 이 자료에 따르면은 월가 각 금융사들이 이런 규제안에 저항하기 위해서 로비 자금으로 쓴 금액이 저렇게 JP모간은 1270만 달러, 시티그룹이 900만 달러, 골드만삭스 830만 달러, 여기다가 유럽계인 크레딧 스위스, UBS, 도이치 등도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이번에 공개가 됐죠. 오늘 유일하게 금융업종만 상승 마감한 이유는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KBW 은행지수를 보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동조화는 물론이고요. 월가 대표 금융사들로 구성된 이 KBW 은행지수가 뭐 좀 더 액티브한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좀 끌어내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같은 장에서 유일하게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국 국내 유입되는 외국계 자금들도 본사가 위치해 있는 월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볼커룰과의 싸움에서 월가가 만약에 괘씸죄 성격의 역풍을 맞게 된다면은 이들의 전반적인 위험자산 축소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증시 외국인 매도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JP모간 파생상품이 사고 났을 때도 그랬고, 리버금리 조작 사건 때도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나오는 비슷한 일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자는 거고, 저는 글쎄 어제 많이 빼기도 했지만 오늘 만기를 앞서서 외국인이 하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 근거를 조금 전에 보신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인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 예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외국계의 이 컨센서스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시죠. 로이터 서베이 내용입니다. 24명 중에 22명이 이번에는 한국은행 25bp 금리 인하할 것으로 응답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의 7월 금리 인하는 선제적 대응이었지만은 그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대적인 유동성 완화 공조가 후행돼서 나온 만큼 이번에 금리 인하 압력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대처한다, 이런 컨센서스. 이렇게 보면 7월 금리 인하는 또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기 그리고 금통이 여러 불확실성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들 오늘만큼은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우호적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였습니다.